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 촬영은 11월 6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석주님이 저희 이제 주제를 이제 픽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네.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 적어놓은 그대로 읽을게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가 또라는 어떤 문구를 쓰셨는데 아마 이 얘기만 들어도 누군지 뻔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라 그러지? 그 르브론 제임스 이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타가 되어줬어야 할 뭐 자모란트, 뭐 데빈 부커 뭐 이런 선수라고 완전 레벨이 다른 진짜 미국의 아이콘이 됐어야 될 그 자이언 윌리엄스가 또 누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이언 윌리엄스는 맨날 눕는 걸까요? 네, 석주님이 먼저 한번 총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자꾸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제목을 이렇게 짓긴 했잖아요. 근데 자이언만 생각하고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래요? 네. 댈러스 팬이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도 사실 생각만큼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보다라고 해야 되나요? 다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즌 초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됐던 선수들이 딱 예상됐던 타이밍에 결장을 하고 있어서 이 주제를 정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엄청 딥한 생각을 갖고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이언을 좀 까는 시간으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아니 자이언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은 자이언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시지 않았어요? 아니 기대한 적이 없어요. 듀크 대학이 전에. 맞네. 듀크 대학 애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잘하면 다치고 아니면 기대보다 못한다. 이게 전통이거든요. 우승 DNA도 없고. 그 외람된 질문이지만 안티신가요? 자이언을? 난 자이언 왜냐하면은 제가 한 4시즌 동안 얘를 판타지에서 계속 데리고 있어봤어요. 좋아하진 않으신데.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픽을 하실 때는 저도 자이언 많이 데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픽을 한 것도 있지만은 다치면 버리잖아요. 버려서 데리고 온 적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자이언을 판타지에서 이렇게 이제 드래프트 할 때 그 이름이 뜨면 저도 한 3년 연속으로 자이언 갖고 있는데 야투율과 득점 볼륨을 너무나 채워줄 만한 이 안정적인 자산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픽을 하는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는 그 안정감이라는 것도 인코트 내에서도 사실 많이 떨어졌더라고. 옛날에는 골밑에서 잡으면 2점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외곽에서 플레이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뭐 어쨌든 제가 부상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냥 자이언의 지금 현 어떤 시점에 어떤 그 선수 티어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자이언을 안고 죽어야 되느냐? 이제 그럴 때가 지났다. 이제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빨리 가치가 있을 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었던 게 자주 다치는 데에 사실 뭐 남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개인의 관리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구단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출전 시간 조정해 주는 거 정도가 다인데 사실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것도 이렇게 다치면은 지속성 있는 부상이잖아요. 이게 다 나아서 띠커 경기를 뛰다가 완벽히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뛰다가 또 이상이 있으면 또 다시 드러놓을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사실 구단이 이렇게 속았으면 이제 그만 팔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뉴올리언스가 만약에 이렇게 탱킹을 해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지명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지명권을 팔았죠. 올해. 퀸 드래프트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다 넘겼기 때문에 사실 뉴올리언스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죠. 자이언도 자이언인데. 근데 뭐 원래 아무래도 구단을 또 암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 아무런 운영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어쨌든 1라운드 픽이 넘어간 게 애틀란타에게 맞죠. 애틀란타만 대박 났고 그리고 데리고 온 게 데릭 퀸이에요. 13번으로 뽑았는데 공격력은 있지만 수비력 전혀 없고 없죠. 뭐 제2의 자이언이에요. 그러니까 뚱뚱하고 공격 잘하고 수비 안 하고. 근데 이 선수 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13번으로 데리고 왔고 출혈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이언이 다치면 이 선수에게 기회죠. 오늘 13점인가 넣었던 것 같은데 공격은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근데 제레마이어 피어스 이 선수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꽤 은근히 잘해주고 있고 이 선수를 축으로 한번 판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머삼도 그렇죠. 그 두 선수가 주축이 돼야 되고 저는 자이언 윌리엄스는 트레이드를 어떻게든 올 시즌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자이언도 자이언이지만 조던풀까지 또 같이 갖고 있어가지고 조던풀은 돈 냅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제 내보내는 게 참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자이언이 뭐 자이언 특집은 아니지만 자이언이 이렇게 좀 갈만한 팀은 좀 어디가 있을지 왜냐면 제가 늘 맨날 제가 막 저희 그 단톡방 제 레이커스 단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맨날 말하는 게 자이언은 대도시 오면 낫는 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은 대도시를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드는데 두 분은 자이언이 만일 팀을 옮긴다면 어디가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사실 자이언이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다치니까 사실 이 선수의 스타일을 보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아니 피적으로 피적으로 왜냐면 자이언도 이제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컨텐츠에 뛰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피적으로 아 자이언이 여기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의원님은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전 솔직히 같이 떨어졌는데 이름값 데리고 가는 구단하면 뭐 세크라멘토 생각나고 아니 거기도 뭐 하수 종말 처리장도 아니고 왜 여기 다 근로대 저는 근데 빅마켓으로 가고 싶으면은 뭐 동부에 일단 전력 보강해서 우승하고 싶은 팀들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네. 빅마켓하면 뭐 뉴욕, 시카고 이런 데들, 필라델피아 이런 데들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이제 좀 어둠이 거치고 이제 막 빛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 왜 이렇게 심각해지셨어요? 네. 아 이게 제가 핏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가 잘 어울리냐를 생각했을 때 어디에 잘 어울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에 어울리는 팀이 있을 것 같아요. 브루클린 네츠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모두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팀을 가서 물론 성적은 안 좋아지겠지만 뭔가 그런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캠 토마스와 자이언 윌리엄슨이 같이 뛰는 모습을. 마포주도 있잖아요. 마포주도 있죠. 아 근데 오히려 팀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외곽 자원들이 많은 팀이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브루클린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핸들러만 많이 뽑아가지고 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다 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에 가는 게 자이언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핏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회만 생각해 본다면. 네. 그러면 이제 뭐 자이언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 리그의 대표적인 유리범 하면 좀 떠오르는 선수 또 누가 있으세요? 뭐 AD 얘기도 하셨지만 AD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러니까 AD는 지난 시즌도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상으로 의욕이 앞선 그 이제 그 활약을 보이다가 부상을 당해 아웃이 당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부상인 거예요? 사실 데이비스 부상을 제가 저는 이제 알고 있었다기보다 그냥 감안하고 있었어요. 이 선수는 언젠간 다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재검 단계에 있다고는 하는데 한 2주 정도 그럼? 잠시만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경미한 수준 아니에요 아직은? 네. 종아리 염좌라서 아직 재검 단계에 있다고만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번 시즌 댈러스에게 사실 시즌 프리뷰 방송 때 많이 이제 평점을 높게 주셨잖아요. 플레이오프 후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신인을 키울 때 저는 데이비스보다 철저히 플래그 위주로 팀을 봤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댈러스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조용히 지나가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플래그 생각해요. 모습만 봐도 별 기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아 죄송합니다 플래그 팬들한테는. 네. 위원님은 데이비스 이젠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유리 몸이죠, 뭐 걔는 유리 몸이고. 플레이오프 때만 제대로 뛰어줄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네. 그런 애고. 카이리 어빙도 유리 몸이고. 네. 두 선수 같이 있어요, 같은 팀에. 근데 어빙도 원래 유리 몸이었나요? 그럼요. 클리블랜드에서 있을 때 제대로 파이널까지 뛴게 몇 그러네. 번 없어요. 항상 플레이오프 때 다치고 조기에 다치고. 네. 그럼 르브론 혼자서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요 주제를 준비했던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실버가 예전에 선수들 부상 관련된 얘기를 했었던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국 국적의 선수들이 자주 다치는 이유가 과사용성 부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 실버가 유럽 시스템이랑 비교를 했던 게 있는데 미국은 너무 출전 경기 내지는 기술 발전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선수들의 핏이나 어떤 몸 상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들었던 게 유럽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축구하듯이 주에 한 번 경기를 치르는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부상에 노출되는 상황이 적은데 미국은 뭔가 생존의 개념 그리고 뭔가 발전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개인의 몸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 데뷔했던 챗 홈그램만 봐도 사실 부상이 완전 없는 선수가 아니었고 자이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물론 NBA가 세계 최상위 농구 리그고 정말 네로라는 선수들을 다 모아내고 있지만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사실 지금 유럽계 선수들이거나 비미국인 선수들이잖아요. 저는 NBA가 뭔가 선수 육성을 다시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도 유럽 시스템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주말에만 농구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네.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렇죠. 뭐 웬반야마도 작년에 다쳤었고 유럽 애들도 안 다치지 않거든요. 네, 다쳐요. 돈치치도 작년에 다쳤었고
똑같아요. 예. 운인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지금 레이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일에 5경기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NBA가 좀 너무 빡센 그렇죠. 스케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할 생각은 사실 삼국은 당연히 없을 거고 오히려 어떻게든 더 비집어가지고 경기를 넣고 싶어할 마음이 있을 테니까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아, 참고로 이 얘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아담 실버가 얘기한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아담 실버가 주장을 해서 경기 수를 줄이자는 얘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예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사 합의할 때 경기 수를 그 NBA 사무국하고 구단전 오히려. 늘리고 싶어 했거든요. 오히려 근데 음. 81경기 이상을 늘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에 82경기에서 예,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더 늘지도 않을 거고 더 줄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 수를 줄인다고 하면은요 누적 기록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예. 기록을 중시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아 선수들도 그러네요. 네, 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약간 이게 뭐 호불호 갈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선수들도 차라리 이게 직장 개념으로 하면 빡세게 일하고 좀 비시즌을 또 약간 길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좀 너무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제로 오면은 어차피 이제 이번 리뷰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뉴올리언스라는 어떤 프랜차이즈에 지난 20년 동안 슈퍼 재능이 셋을 보유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크리스 크리스 폴이었고 폴. 두 번째가 앤서니 데이비스였고 세 번째가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선수 모두 유리몸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불운한 프랜차이즈인 뉴올리언스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좀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뉴올리언스라는 시장이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예. 뉴올리언스 우리나라 팬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한 10분 정도는 근데 계시지 저는 않을까요? 뉴올리언스라는 도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되게 작은 도시인데 미국 같지 않은 미국이고 가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뉴올리언스 팬들은 가서 보면은 경기 티켓도 싸고 예, 매진도 안 되기 때문에 쉽게 가서 볼 수 있고요. 예. 그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또 재즈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즈 페스티벌 할 때 가서 농구도 보고 페스티벌도 보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 요약을 하자면 농구는 기대하지 말고 예. 그 도시의 문화를 즐겨라. 맞아, 약간 맞아. 예. 그런 말도 제가 나왔어요. 왜 하필 펠리컨스냐. 조금 센 새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도 되는데. 근데 펠리컨스가 은근히 셉니다. 펠리컨스가 맞아.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맞아. 일단 걔는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한테도 와서 일단 입에 넣어봐요. 이렇게 자기 맞아. 입에 들어가는 안 해보고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워. 아니 진짜 직접 보면 되게 무서운 데예요. 예. 안 봐서 왜 그렇지. 나중에 조류 팟캐스트 하나 네, 저희 벌써 다룰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니 뉴올리언스 얘기할 때보다 새 얘기할 때 더 좋았어요.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제 허리케인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늪 같은 게 많아서 그런 새 서식지가 많아서 펠리컨스가 약간 거기가 그 뭐라 그러죠? 그 멕시코만 네. 쪽에 있고 그 바다예요. 그리고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악어도 많다고. 예.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호수가 위에 있어요. 그게 이름이 몬트렉 호수인가 뭐 있는데 그 거기에 있는 다리가 있어요. 호수를 지나간 다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2위예요. 다리 2위? 예. 40분 동안 막 운전해서 다리만 지나가. 저희 여기 인천대교는 쭉 일자로 돼 있거든요. 비교가 안 되네요. 인천 바다 서해안. 있잖아. 호수에 있는 거세요. 호수에 있는 내륙에 있는 데인데 그 20몇 킬로짜리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늪지대가 많기 때문에 악어도 많고. 그럼 개인적으로 뉴올리언스 크로코다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근데 것도. 게이터는 보통 알겠다. 플로리다가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뉴올리언스 있을 때 악어 농장을 간 적이 있어요. 겨울이었어. 근데 악어가 없어. 어디 갔냐 했더니 다 겨울잠 자러 들어갔다 와서. 악어 거기는 겨울잠 겨울에 자고. 겨울에 플로리다는 다 그 1년이 다 날씨가 이런 좋으니까.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농구 잘해요? 아니 주제 자체가 자이언 누운 얘기여가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최의원님이랑 이렇게 유튜브 하나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런 주제로 그냥 썰 푸는 거 하면 참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성준님은? 사실 아직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이 팀은 미래가 사실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순위에 꼬라박아도 내년에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팀은 지금 믿을 게 데리킨밖에 없기 때문에 트로이 머피 3세랑 딱히 긍정적인 요소는 없지만 그냥 긴 터널을 지나간다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애틀란타 팬들은 좋아할 것 같아. 애틀란타 팬들. 얘네 못하면 그쵸? 와 우리 저러면 1번 픽
데리고 올 수 받을 있겠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같은 조류를 쓰는 팀들끼리 거기만 받았죠, 뭐. 새의 네. 어떤 전쟁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뭐 부상을 희화시켜서 뭐 웃으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워낙 자주 다치니까 그렇죠. 이제 좀 뭐 제가 팬은 아니지만 저도 약간 현타가 오는 자이언의 부상 소식이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모르죠. 또 후반기에 또 자이언이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쌩쌩한 활약을 할지 또 지켜볼 어떤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